이제 프리시즌이 아니라 정규 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정규리그 개막을 좀 한 이후에 쭉쭉 흐름을 보면은 이게 프리시즌 영향을 안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 시즌 직전에 프리시즌 경기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선수들이 감독도 그때쯤 되면은 주전들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두고 사실 시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한 45분 뛰고 그 다음에 60분, 70분 이렇게 늘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의 선발조는 어느 정도 그치. 주전주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에 졌습니다. 맞아, 로마한테. 네. 그리고 경기 내용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프리시즌의 전체적인 점검을 봤을 때 지금 본 시즌 직전 경기가 내용도 결과도 아쉬웠다는 점은 좀 찜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토트넘이 그냥 결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2승 1무 1패인데 실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재밌고 너무 많은 볼거리까지 내주면서 6대3으로 골도 많이 넣고 이제 3골차 승리를 거뒀는데 세비야와 경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야를 만났을 때 좀 밀렸죠. 후방 빌드업을 그래도 좀 테스트해보려는 목적으로 계속 빌드업을 시도해봤는데 세비야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실수가 좀 많았고 예. 그런 다음에 로마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뭔가 파고드는 공격 루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해리케인을 비롯한 공격진이 너무 많이 내려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인저스전도 이거 이기긴 했지만 먼저 골 허용하고 전반전 흐름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난 시즌에 있었던 중앙 공격 루트의 문제점이나 압박을 받았을 때 중앙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조금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프리시즌은 조금 불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프리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경기를 일단 많이 치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내용과 결과들이 역시 나왔다고 보이고요. 프리시즌에 조금 뭔가 미미한 경기력이 나왔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전술의 실험인 것 같아요. 사실 프리시즌은 저는 이 결과가 무조건 본선의 본무대의 어떤 결과와 직결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기들도 잘 보면 은근히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실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백스리의 스위퍼에 있는 다이어가 평소보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거는 역시 다이어를 조금 더 올려서 중원의 숫자 싸움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제 상대를 압박하거나 수비로 내려섰을 때 백4의 형태로 수비가 좀 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요? 그럴 때는 윙백이나 아니면 뭐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비 전형이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비야전에 상대 압박이 계속 고전했는데도 아마 실전이었으면 그냥 롱볼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선수비 후역 수비로 콘테가 전술을 바꿔버리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내용이 조금 밀리더라도 계속 후방 빌드업을 유지했죠. 이거는 콘테 감독이 역시 프리시즌 동안의 첫 번째 목적은 테스트, 전술 실험에 두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든 일단 계속 실험을 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져서 아무래도 우리가 보았던 경기력과 결과는 조금 부진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콘테의 하드 트레이닝. 우리나라 와서 토트넘 선수들 막 토하려 그러고 그랬잖아. 네. 팀 K리그 경기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좀 뭔가 올스타전의 느낌도 그쵸. 있고 재밌는 요소도 많았기 때문에 그 경기는 그렇다 쳐도 저는 세비야전은 물론 세비야가 이때 프리시즌 첫 경기 토트넘은 주중주말 경기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일찍 지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콘테 감독의 하드 트레이닝 때문에 선수들이 이미 실전 이 프리시즌 경기에 들어갔을 때 약간 지쳐있거나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이제 방한한 지 벌써 꽤 됐거든요. 근데 진짜 한 달 되네. 거의 다. 우리나라 날씨가 덥고 습하고 사실 저도 되게 축구 좋아하니까 요즘에도 이제 공차로 다니는데 오후에 절대 못 차요. 진짜 막 탈진 올 것 같아. 그래서 그쵸? 이제 해 지고 막 10시 이렇게 넘고 밤 10시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들은 그 낮 시간에 체력 끌어올리려고 하드 트레이닝 하면 힘들 수밖에 그죠? 없죠, 진짜. 얼마 전에 종윤 형이 이제 밖에서 그 페널티킥도 찼는데 맞아. 진짜 대단한 날씨에 찼거든요. 주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콘테 하드 트레이닝 이거는 결국 프리시즌 동안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서서히 올리려는 목적에서 콘테 감독은 7월 프리시즌 소집과 함께 한국에서 뭐 양념갈비 먹은 거면 그냥 배달을 정말 안 좋아했잖아요. 그치. 양념갈비물로 맛있었겠지만 맞아요. 대단한 어떤 그 훈련을 했고 이거는 에버랜드 역시 안 갔어. 맞아요. 8월에 뭔가 본 시즌을 앞두고 이때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거든요. 관건은 역시 8월에는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것 떠나서 8월에는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 이제 프리시즌 동안의 내용과 결과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아쉬움은 한국에서 이제 부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래서 테스트 제대로 못했죠. 맞아요. 이적한 이후에 합류가 좀 늦었다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적생을 미리 써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뭐 랑글레, 페리시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고 비수마, 뭐 포스터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기도 프리시즌 경기도 적은데 선수들을 솔직히 이번에 꽤 많이 데려온 편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일찍 데려왔어요. 그래도. 그런데 결국에 나왔던 선수들은 거의 지난 시즌 베스트 11 그대로였거든요. 네. 아마 콘테 감독은 좀 더 이 선수들을 많은 경기에서 일찍이 써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조금 아쉽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시점의 예상 베스트 11은 이런데요. 일단 도어티가 몸 상태가 괜찮다면 계속 출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페리시치, 뭐 비수마 호이비에르를 아마 로마전과 동일하게 쓰겠죠. 자, 이적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적 시장 출발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전체 영입 선수는 포스터, 랑글레, 페리시치, 스펜스, 비수마, 히샬리송, 뭐 수비 쪽 3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 공격 1명, 골키퍼 1명인데 이 중에서 페리시치와 포스터, 비수마는 오피셜이 6월에 떴고요. 미리 떴죠 일찍 네. 진짜. 예. 히샬리송은 7월 1일, 랑글레는 7월 9일입니다. 물론 이게 폰목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가 하루 이틀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폰목 기준으로는 이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피셜이 떴거든요. 예. 되게 일찍이에요. 사실 공식적인 이적 시장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6월에만 벌써 3명이 떴고 7월 초에만 벌써 2명이 떴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데다가 7월 중순에서 말미쯤 됐을 때 제드 스펜스도 오피셜이 떴죠.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적 시장의 보강을 빠르게 해줄 것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토트넘도 빠르게 움직일 것을 역시 목전에 두고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위해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이고 뎁스 강화를 원했는데 영입된 포지션과 그 머릿수를 봤을 때는 뎁스는 충분히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쓸만한 선수의 머릿수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숫자는 많아졌는데 이제 과연 그 퀄리티라던가 특히 비수마처럼 네. 투미들이 아니라 3미들까지 뭔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가 있는 수 있는 선수가 제대로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아마 프리시즌 때도 3미들을 안 쓴 거 봐서는 다이어를 올리는 제한적인 3미들은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지만 5-3-2, 뭐 3-5-2 이거는 안 쓸 것 같다는 당장 쓰기는 어렵죠. 네, 그런 어떤 예상이 돼요. 근데 시즌 중에는 얼마든지 수빈이 형 말씀처럼 플랜 B의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챔스 진출 메리트, 뭐 빠르게 움직였던 메리트 때문에 실제 이적 시장을 일단 화려하게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이 이적 시장 영입의 좋은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 포지션의 뎁스 강화, 예. 왼쪽 센터백 벤 데이비스의 경쟁자. 우리가 왼쪽 그 왼발 센터백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서 벤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부진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벤 데이비스는 잘했는데 근데 딱 하나 좀 더 사이즈가 큰 선수 그리고 벤 데이비스랑 경쟁할 수 있는 선수의 머릿수가 추가되는 걸 원했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 랑글레 이렇게 경쟁이 맞춰진다는 점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고요. 왼쪽 윙백은 강화가 됐습니다. 진짜 윙백을 보여준 페리시치. 그리고 공격진의 주전급 숫자를 늘렸어요. 히샬리송은 충분히 주전급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캐 쿨 이외에도 쓸만한 선수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보강을 지금 다 맞췄다고 보긴 힘듭니다. 여전히 보강을 해야 될 포인트들은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다이어 자리 그리고 이제 윙백. 맞아요. 뭐 숫자는 들어왔으니까 스펜스까지. 그 다이어 이제 전술 테스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이어 자리에 좀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어떨까 약간 그런 미련이 남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물론 이 자리는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에 데려오는 건 어려울 거예요. 데려올 수 있는 진작 데려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윙백 자리는 결국 제드 스펜스의 폼이 변수인데 아직 이 선수가 노팅엄의 전술이 기본적으로 오른쪽 공격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전술적인 어떤 배려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맞아요. 스펜스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어티가 그 전까지는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플레이메이커의 부재 그리고 오른쪽인 포워드에 뭔가 아쉬움이 좀 있죠. 히샬리송을 오른쪽인 포워드로 쓸 수 있다면 손캐가 쿨보다는 더 확실한 주전이기 때문에 남은 자리 3-2 운영에 별다른 고민이 없을 텐데 히샬리송이 오른쪽에 의문볼을 남겼으니까 결국 쿨루셉스키는 잘하고 있지만 히샬리송을 그러면 손캐 백업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쿨루셉스키 자리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모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공격진에 있어서 중원의 플레이메이커 부재 그리고 공격진도 왠지 한 자리 정도는 뭔가 미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잉여 자원 방출이 안 그러니까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들어온 선수는 많아야 돼. 추가로 데려오려면 일단 내보낼 선수 내보내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들이 그 애매한 자원들로 꽉 차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은도멜레가 역시 좀 생각이 나는 상황이죠. 남은 이적 시장의 변수는 이제 한두 명을 과연 8월에 데려올 수 있을까? 아직 뭐 지금 오늘 저희가 찍는 날이 8월 5일이니까 3주 넘게 남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직. 지금 이적설이 뭐 저 파케타 있고, 그쵸. 메디슨 있고 우리가 그 많이 다뤘던 그런 영상들에서도 다뤘던 이적 시장 뭔가 링크가 있는데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프리시즌 동안에 보여준 경기력적인 문제는 일단 상대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데 애를 먹었죠. 그래요, 맞아. 이거는 그냥 쉽게 보면 중앙에서 일단 3선과 2선 사이의 중앙에서의 어떤 볼 순환이 매끄럽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팀 공격이 측면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중앙 쪽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공격진에서 한 명이 내려와야 돼요. 3-4-3 이 기준으로 봤을 때 3명 중에 한 명이 내려오는데 그걸 가장 잘하는 선수가 사실 해리케인이죠. 예. 근데 문제는 탈곡질을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벌써부터 호흡을 개막하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지금 횡격막이 지금 진정을 못하겠네요. 그에 따라서 박스 안의 숫자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결국 박스에 더 들어가야 돼. 밀집 수비 때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1명이 내려오는 거 그 자체가 일단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파괴할 때 박스 안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토트넘은 플레이메이커의 부재, 이선의 뭔가 중앙 쪽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결국은 박스 안에 오히려 공격 숫자를 많이 밀어넣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볼 만한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중앙으로 풀기 위해서 해리케인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면 케인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왜냐? 득점에만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공격수는 박스 근처에 있을 때 득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득점력이 대단한 케인이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케인의 마무리 능력은 사실 동시에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도 뭐 세리에아도 지금 공격수들이 되게 화려해졌는데 프리미어리그도 공격수도 화려해졌죠. 홀란 왔고 누네스 잘하면 누네스도 이제 괜찮을 거고 그리고 해리케인 역시 기존의 공격수가 있는데 득점한 경쟁이 있어서 해리케인도 당연히 골 욕심이 날 텐데 맞아요. 전술적으로 좀 더 배려를 받을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히샬리송은 이제 왼쪽 쪽에서 아무래도 프리시즌에 좀 더 경기력이 좋았는데 앞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래도 3톱 주전주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은 안 하는 건 송케쿨. 쿠르셉스키가 진짜 잘해서 그래요. 맞아요. 송케는 말할 건 없고 쿠르셉스키도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이 갖춰졌을 때는 역시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대회들을 병행할 때 3톱의 변화를 주거나 할 때 히샬리송을 어디에 쓸지 그리고 만약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명 중에 1명의 어떤 부상자가 발생됐듯이 어떻게 이 자리들을 메워나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진의 변수도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무리 포인트로 그러면 이적 시장 잘 보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왜냐? 일단 잉여자원이라도 팔았으면 다 팔았으면 동그라미에서 세모까지는 줬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잉여자원 못 팔았죠. 그리고 아직 보강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세모에서 방출 자원 생각하면 X를 보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부정적도 충분하다. 네, 왜냐하면 아직 못 팔았으니까. 파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영입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세모는 충분히 세모 이상은 나올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프리시즌 경기라던가 경기력은? 이것도 세모 내지는 X. 왜냐하면 경기 수가 적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팀의 문제는 아니지만 좀 불운한 요인들 때문에 이적생들을 좀 일찍이 많이 써보지 못했다. 코로나를 어떻게 피하겠어 선수들이. 운이 따르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근데 그마저도 결과로 봤을 때는 세모 내지는 X. 근데 실제로 프리시즌의 결과들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모에서 X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랑 케인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초반부터 더 좋은 합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팀들은 은근히 주전급 멤버의 이탈이 좀 있거나 하는데 부상이 있거나 하는데 토트넘은 그건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네, 뭐 도어티 정도가 부상이었는데 복귀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베스트 11에 받은 경우에는 페리시치 보강됐고 랑글렛도 뭐 들어와서 잘 해준다면 보강이 되는 거니까 베스트 11에 뭐 주전급 멤버 이탈이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력으로 봤을 때 우려점은 있죠. 일단 센터백 뎁스 다빈손이 일단 아직 남아있고 만약에 정말 그래서 안 되겠지만 왼발 센터백은 이제 랑글레 아니면 벤 데이비스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가운데나 오른쪽에 로메로 다이어가 빠졌을 때 다빈손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다이어 아쉽다 하지만 다이어 없으면 토트넘 좀 쉽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수비진의 뎁스가 다소 얇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것 또한 걱정이고 중앙 공격, 중원의 경쟁력 당연히 지금 좀 걱정이 되죠. 맞아요. 지금 토트넘에 있는 중원 자원 비수마가 그래도 볼을 좀 이쁘게 차는 유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는 아니고 모든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다 약간 살림꾼 느낌이에요. 많이 뛰는 스타일, 전투적인 스타일인데 볼을 이쁘게 차면서 조율하고 뭔가 배급해줄 수 있는 자원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다가오고 밀집 수비를 상대로 토트넘이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이제 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우려점 같습니다. 우려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내려앉는 팀이 아니라 그래도 소트는 맞불을 놓는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이 토트넘이 열세에 놓이긴 했어도 충분히 재밌는 경기는 좀 예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막 전부터. 그리고 프리시즌은 아까 얘기했던 전술 실험, 선수들의 저 하드 트레이닝의 여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본 무대에서는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